정정과 이슈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부처 협업의 총결집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공공부문 개혁을 신호탄으로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정치권의 도움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특히 야당의 동의가 좀 절실한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경제통이고 6.4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김진표 의원을 연결해서 좀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김진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74 비전을 발표했는데 이게 경제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인데요. 우선 경제 전문가로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제 474 공약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처음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준비된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취임하시면서 이런 걸 목표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네. 집권 2년 차에 느닷없이 474 공약을 들고 나온 게 좀 이상하고요. 네. 그다음에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현호석 부총리가 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다음 달까지 조속히 수립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474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검토가 아직 없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런 구체적인 실천 방안 검토도 없는 선언적 수준의 계획을 국민 앞에 얘기한 건데 네. 이래서는 국민의 신뢰를 받기가 어렵겠죠. 네. 우선 4만 달러 이거 꼭 필요하죠. 지금 2007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을 처음 돌파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명박 정권 5년간 평균 성장률이 2.9%였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정부 1년차 지난해도 2.8%로 지금 추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보다 훨씬 큰 경제, 우리보다 더 큰 위기를 맞았던 미국은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보다 높은 성장을 하는데 왜 우리는 잠재 성장 4%도 달성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 반성과 원인 분석을 하고 네. 그것을 어떻게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바꿔갈 것인가라는 전략을 혁신하는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겠죠. 네. 결국 고용 70%라든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라는 것은 매년 성장을 4% 이상 해야 가능한데 네네. 그 성장이 지금 우리가 계속 박근혜 정부 1년에도 안 된 이유를 그걸 먼저 반성하고 분석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점에서 검토가 없이 네. 그냥 선언적 수준으로 발표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천 반항이 없는 어떤 선언적인 계획이다. 네, 이런 평가신데요. 그리고 좀 늦었다. 2년 차에 지금 발표한 것이 좀 이상하다. 이런 말씀도 좀 해주셨고요. 지금 3개년 계획에 담을 과제 보니까 공공부문 개혁, 그리고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 이렇게 세 가지를 정부가 꼽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경제의 좀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 공공부문 개혁, 창조경제 본격화, 내수 활성화 다 중요한 과제죠. 예.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4와 7, 4를 달성하려면 네.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세계보다 낮은 성장을 했냐, 저성장의 늪을 헤매지 못하고 있냐, 이것은 네. 결국 그동안 MB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기업 위주의 소위 아랫목을 뜨겁게 불을 태우면 그것이 음모까지 저절로 퍼질 것이다. 낙수 네. 효과가 생겨서 중소기업들도 투자가 일어나고 고용도 소득도 다 잘 살게 될 거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지난 5년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 이후 구들장이 고장이 나가지고 아랫목을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아랫목에 타는 한이 있어도 음목은 계속 냉골이거든요. 네. 구들장이 고장났다. 양극화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점에서 이제는 이 경제 전략을 전체를 바꾸어서 대기업이 아닌 강한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그리고 수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수출은 이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 네.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고용,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중시해야 하고요. 네. 근본적으로 이 4대강과 같은 물적 투자 위주에서 사람에 대한 특히 보육과 교육을 돈을 낭비한다는 이런 식으로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최고의 성장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예. 보육과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R&D 기술 혁신과 창의성을 고양하는 그런 투자의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사실은 지난 5년간 성장을 했는데 그 과실은 낮은 성장을 했고 그 과실은 전부 10대 재벌로 대표되는 대기업들에게만 전부 몰렸거든요. 네, 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도가 너무 높아져서 10대 재벌이 무려 407조. 박근혜 정부 6개월 사이에 72조가 더 늘어나서 477조. 네, 알겠습니다. 1700%나 됐거든요. 네, 그 정도로만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국민 통합을 만들어내요. 국민들이 지금 위기 극복의 자신감을 그리고 고통 분담의 용기를 갖다 주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민주화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바로 그런 점에서 네. 2008년도 미국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소위 미국의 재벌이라고 하는 워렌 버핏,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며칠 회의하고는 우리 세금을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네. 위기를 극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미국 의회에 청원했고 그에 따라 부자 증세가 이루어졌고 이것이 미국의 국민들에게 아주 감동을 줬거든요. 네. 미국의 자본주의는 건강하다 이런. 그래서 미국이 3년 만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양적 완화를 철회하는 그런 회복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 1년을 보면 이명박 정부 5년 실패한 그 근본 정책 패러다임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계속 이 부자 증세를 마지못해서 야당이 주장하니까 찔끔찔끔 선심 쓰듯이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네. 오히려 재계를 설득해서 재계가 자진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고 자기 희생할 수 있도록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각종 규제를 개선해서 이제 경제를 활성화하고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진 뒤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면 증세를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찔끔 증세다.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네. 지금 이미 경제가 너무 양극화되어서 예. 박근혜 정부 6개월 동안에 무려 10대 재벌이 이 현금 보유 이익이 72조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돈이 한쪽에 쏠리게 되면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수 시장 활성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이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적절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네. 이것을 재계가 먼저 나서서 자기 미국처럼 선언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왜 발휘하지 못하는가? 아,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재계가 알아서 이렇게 세금을 그렇습니다.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경제 민주화의 속도도 국민들 간의 통합이 만들어져서 네네. 경제 민주화의 속도도 꼭 필요한 것들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불공정 경쟁을 막을 수 있는 재벌의 모노폴 확장을 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먼저 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금 늦춰가는 속도 조정이 가능하겠죠. 네. 근데 재계가 먼저 나서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는 이 시기에 우리에 필요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필요한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정치적 리더십이다. 그래서 야당이 예. 국회에서 약 7조를 내년에 좀 부자 증세를 통해서 더 걷자 그랬는데 그게 결국 야당의 힘이 부족해서 겨우 6,700억을 더 걷어서 네. 그거로다 최소한의 이 보육과 교육 또 노인 정책 등의 이제 복지 재원을 늘렸죠. 네.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리고 경제 혁신의 그 화두로 제시한 것이 이제 공공부문 개혁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역대 정권이 모두 실패했어요. 네.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공공부문 개혁 필요하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역대 정권이 대부분 그랬고 특히 MB 정권에서 심했고 박근혜 정부도 다르지 않은데 이 소위 공기업 사장을 보훈 인사를 하는 낙하산으로 임명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아, 낙하산 인사가 문제다. 그래서 네.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이 확보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을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데요. 예.
모든 공기업을 획일적인 틀로 똑같이 평가해버리거든요. 예. 근데 공기업이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개별 공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기업 구성원과 일반 전문가들, 정부 이런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개별 기업별 경영평가 지수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야지요. 네.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니까 그 경영평가가 공기업 내부의 분란만 야기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전기나 철도와 같은 네트워크 산업, 망산업은 이미 선진국에서도 이건 민영화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민영화를 안 한다면 네. 이것을 어떻게 경영을 효율화할 것인가에 관하여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이 경영혁신이 공공부문 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렇군요. 공기업 안의 구성원들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 사이에 충분한 토론으로 공감대를 만들어야만 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쭤볼 말씀도 많고 그리고 좀 하실 말씀도 많은데 저희가 시간을 좀 조금 드려서 죄송하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그 6.4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계시죠? 네네. 출마 선언은 언제쯤 하십니까? 구정 전에 20일경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아주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리적으로는 여건이 좋은 경기도가 이제 지난 10년간 1인당 GRDP 성장률이 꼴찌를 했고요. 예. 또 가장 가난한 경기도로 전락해서 재정 위기까지 겪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경기도를 살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교육, 복지, 교통, 문화 등을 혁신해서 네. 앞으로 20, 30년 경기도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을 네. 이달 하순 20일경에 국민들 앞에 발표하고 출마 선언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삼선의 김진표 의원을 만나봤습니다.